안녕하세요. 긍정 멘토 김남희 교수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멘탈 피트니스 플러스 라이프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나대기의 두 번째 훈련인 낙관성 올리기 훈련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마음의 선글라스 인식하기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미국 그랜드 캐년을 방문하기 위해서 14시간이 넘는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됐었어요. 햇살이 가득한 그런 캘리포니아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선글라스를 벗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남편과 함께 교대로 운전했었는데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길이 점점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길이 어두워서 운전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미국은 정말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 우리 한국은 가로등이 많은데 미국은 이렇게 가로등이 없어서 길이 쉽게 어두워진다라고 했더니 저희 남편이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한마디 딱 했어요. 예, 선글라스를 벗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선글라스를 벗었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어둡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한 깨달음이 제 마음에 오게 되었습니다. 선글라스가 저의 시각을 왜곡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선글라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났던 내담자들 중에 마음이 어두워져서 실제로 보는 세상도 어둡게 보는 내담자들을 만났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때도 미국에서 상담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내담자가 정말 화난 표정으로 상담실을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우울증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늘 표정이 어두웠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정말 화난 표정으로 들어와서 제가 오늘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하늘이 너무 파랗고 아름다워서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가 참 의아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상담했던 미국 캘리포니아는 정말 1년에 360일이 똑같이 그렇게 맑고 또 파란 그런 하늘인데 이분은 자신이 가진 어려움과 또 그런 문제점으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때까지 그 하늘을 한 번도 파란 하늘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였죠. 그렇지만 상담의 조력을 통해서 점점 마음이 밝아지면서 그 파란 하늘을 보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숨겨진 아름다운 빛깔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이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셰드 햄스테드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사람들의 생각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20시간 동안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부정적인 언어의 비율이 75% 이상인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의 비율은 25%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분석해 봤더니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보다 3배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객관적이다. 부정과 긍정이 아마 반반 정도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정적인 사고를 극복하는 마음의 선글라스를 벗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백은 우리의 마음에 자동적인 사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자동적인 사고는 상황을 훨씬 더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사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는 우리도 모르게 빨리 떠올라요. 상황을 직면했을 때 자동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자동적인 사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왜곡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자동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고요. 어떤 자동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가를 알고 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자동적인 사고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지 않고 왜곡돼서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행동과 생리적인 반응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하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의 패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흑백 논리예요. 예,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 편이 아니면 우리 편, 좋은 것이 아니면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하는 자동적인 사고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면을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이 했던 긍정적인 경험이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자질을 비이성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명하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부정적인 표현들, 뭐 바보 멍청이다, 너는 왜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하니, 이런 어떤 그런 명명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그런 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확대 및 축소인데요. 부정적인 면은 우리가 오히려 확대해서 해석하고 긍정적인 면은 축소해서 해석하는 또 그런 자동적 사고를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자동적인 사고는 재앙화입니다. 예, 미래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근거가 없는데도 나쁜 일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부정적인 일이 생기면 우리는 최악을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재앙화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인 추론이에요. 예, 그냥 보이는 어떤 그런 증거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잘못 해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여과는 모든 것을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큰 그림을 보기보다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어떤 작고 세세한 것에 걸려서 계속 거기에 생각이 머무르는 그런 자동적 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심술인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것처럼 확신 있게 판단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학생들에게 물었을 때 그런 예를 잘 설명을 하는데 친구가 카톡을 보고 답을 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싫어서 답을 하지 않는 거다. 만약에 너가 답을 하지 않으면 나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바로 이 독심술의 자동적 사고에 걸린 것입니다. 마음의 선글라스를 벗는 방법은 주로 내가 어떤 자동적 사고를 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사고를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는,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중요한 건 ABC 모델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해석에 관한 것이 ABC 모델입니다. 사람들은 사건을 한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고의 해석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동료가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지. 나도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비난이 뭐 기분이 좋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일리는 있어.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 동료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마음은 있겠지만 사이좋게 잘 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슬라이드에 보는 것처럼 동료가 비난했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동료에게 절대 비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 누구에게서는 비난을 받으면 안 된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쓰레기다. 만약에 이런 사고를,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분노하게 되겠죠. 나를 비난하면 쓰레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내고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보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건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슬픔이나 우울은 상실이나 어떤 가치가 훼손되었을 때 느끼는 그런 정서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떤 위협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인과의 비교에서 특별히 부정적인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사고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주로 특별히 이 부정적인 사고에 관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더라도 동일한 패턴으로 반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스트레스도 이런 부정적인 사고가 높으면 훨씬 더 습관적으로 더 크게 경험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더 잘할 수 있는 훈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투지 기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은 작게 하고 긍정적인 생각은 자주 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자, 긍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낙관성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어떤 어머니에게 정말 문제가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가출을 23번이나 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엄마가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이 엄마가 랍비 선생님을 찾아가고 또 아들을 그 랍비 선생님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 선생님이 좀 아들에게 정말 좋은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아이가 더 이상 가출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아들을 데리고 랍비를 만나러 간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랍비 선생님과 함께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정말 술 냄새를 풀풀 풍기고 또 랍비를 보는 그 시선도 굉장히 삐딱했어요. 당신이 뭐 날 어떻게 하겠냐라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가만 보고 있던 랍비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너는 정말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23번을 가출하고 23번을 돌아올 생각을 했냐라고 정말 따뜻한 눈빛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이렇게 23번을 돌아와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꾸중 듣고 비난을 들었던 이 아이가 다시 23번을 돌아와 준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그것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그 랍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참 감동을 하게 되었고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랍비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아이를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삶을 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꾼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우리가 가진 관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조건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좋은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관점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우리는 낙관성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건강한 낙관성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본다고 해서 뭐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건강한 낙관성이 아니에요. 건강한 낙관성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또 부정적인 측면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긍정적인 관점을 더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낙관성은 긍정적인 결과를 장담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결과를 희망하고 열망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바로 낙관성입니다. 그리고 낙관성은 좋은 일은 저절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예요. 오히려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노력도 필요하고 또 계획도 필요하고 또 열정도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낙관성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낙관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것은 우리에게 자극이 되겠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인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아주 좋은 기법을 하나 알려주었는데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빅터 프랭클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 공간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할 건지 긍정적인 생각을 할 건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어떠한 자유냐면 바로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저절로 생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자극과 반응 사이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선택할지 그 생각을 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서 긍정적인 선택을 하는 훈련이 바로 낙관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노력하려고 해도 때로는 정말 상황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이 방법들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나 경험에 또 다른 의미는 없을까? 여기서 어떤 좋은 것을 끌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나에게 어떤 기회를 줄까? 그리고 지금 힘들지만 여기서 교훈을 배워서 내가 미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또 이 일이 어렵지만 내가 이 일을 잘 해냈을 때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떤 강점을 개발하게 될까? 이렇게 긍정적인 질문들을 던져보면 훨씬 더 낙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런 생각은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낙관 훈련을 잘 할 수 있는 짧은 글을 제가 하나 봤는데요. 그 글을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은 짧은 담요와 같다. 끌어당기면 발끝이 춥고 밑으로 내리면 어깨가 싸늘하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무릎을 구부려 쾌적한 밤을 보낸다. 예. 상황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 선택을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예, 낙관성 올리기 훈련을 했는데요.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